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 여러분 같이 축하해 주십시오. 저희 연금술사TV가 유튜브로부터 공식적으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다라는 메일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그간에 함께 해주신 그리고 힘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금술사TV는요, 여러분들 삶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게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삶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강의들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면서도 또 스트레스 수치는 낮아져서 행복도는 높아지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연금술사TV,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사시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앞으로도 함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 1000명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오늘은 동영상을 찍어볼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삶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해 갈 때, 원하는 것을 발현시켜 갈 때 어떤 원리로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온 우주가 또는 삶이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삶에서 이루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온 우주가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원리라고 했는데 좀 이런 의문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원리라고 하지 않고 왜 온 우주가 움직여서 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자, 우리는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내가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발현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의식 차원에서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온 우주가 함께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실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일까? 한번 이 이야기 실화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분과 스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안에 이제 그 그룹 중에 포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이 코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코스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 참여한 여자분 한 분이요, 원하는 게 뭐였냐면 상당히 이제 며칠짜리 코스였는데 한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 점심에는 오렌지, 저녁에는 바나나, 늘 똑같은 과일만 나왔어요. 그리고 사과는 어디 시장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경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적는 노트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사과를 먹고 싶다. 사과를 주세요. 그것이 우주든 아니면 삶이든 그것을 그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이 스님을 통해서 정말 우연처럼 이 스님은 이 여자분이 사과를 먹고 싶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스님을 통해서 사과를 받게 되고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들듯이 기뻐했던 사건이에요. 과연 어떻게 이것이 일어났을까요? 자, 일단은 표면적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코스 중에 이제 사실 뱃속에 비면은 더욱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 중에 하루는 어떤 날이 있었냐면 주스만 먹고 사람들이 이제 수련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은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주스만 먹으면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미리 체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손 드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와서 손을 셉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해요. 그러면 손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그날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주스만 먹겠습니다. 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스만 먹는 분들이세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과 또 그 여자분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나는 이날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수련을 하는 동안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스님이 그 수련 장소를 잠시 나와서 화장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 무렵이었습니다. 몇몇의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호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갔더니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도 그간에는 못 보던 과일인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신나서요. 물론 그날 드시려고 드신 건 아니고 사과를 2개를 그냥 집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셔서 이제 그 수련장을 이렇게 오셨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저 사람한테 줘야겠다, 저 사람 주고 싶다 라고 해서 그 사과를 바랬던 그 여자분한테 사과를 건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님은 이 여자분이 사과를 원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여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원하는 그 사과를 얻게 됐죠. 그래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 의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배달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여자분은 그 사과를 먹게 되어 있을까? 조금 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 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개개인의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개개인의 의식들이 사실은 다 독립적으로 단절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의식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만 따져도요, 한 6천만 인구라고 한다면 6천만의 개개인의 의식들이 다 총합을 이루어서 큰 집단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에 60억이 있어요. 60억의 개개인의 의식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큰 의식이 형성이 돼요. 하나의 의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일단은 내 개인의 의식을 작은 기지국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또는 개인 컴퓨터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개개인의 기지국들이 다 모여져서 어떤 기지국이 만들어질까요? 큰 총 기지국이 만들어지겠죠. 컴퓨터로 따지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총 기지국, 슈퍼컴퓨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와 별개가 아니죠. 나도 그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연결이 돼서 그 슈퍼컴퓨터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슈퍼컴퓨터는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개개인들이 다 보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소원이 원하는 게 있으면 요거를 움직이면 좋겠다, 이러면 이루어지겠다를 다 수를 읽고 있어요. 마치 장기판에 이것을 움직이면 장군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이듯이 자기 안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걸 원해? 그러면 이걸 도와줄 사람이 얘네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을 네트워킹,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연결성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삶에 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사과를 먹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가슴에서 작은 기지국에서 이걸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우주라고 하던 삶이라고 하던 무엇이라고 하던 그 큰 기지국에게 신호를 쏘아 올려요. 나 사과 먹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기지국은 다 자기 안에서 이제 다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 그러면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얘가 먹기 위해서는 요거를 움직여야겠구나 라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그 음식을 준비한 셰프의 머릿속에 갑자기 맨날 오렌지와 바나나만 주다가 오늘은 특별히 사람이 적으니까 사과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그 신호를 넣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셰프는 이상하게 오늘은 사과를 좀 준비하고 싶네 라고 해서 셰프는 사과를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스님 같은 경우 화장실을 가고 있었어요. 그죠? 저 같으면 누가 가도 그냥 화장실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안에서 저쪽에 한번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이 전체 차원에서 신호가 갑니다. 저쪽으로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신호가 마음에 접수가 되죠. 근데 대부분은 내 가슴이 그런 신호를 보낸다라고 인식을 못하죠. 그냥 그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 라고 우리는 대부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사과를 하나 집어서 본인만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위쪽에서 2개 집어라 라는 신호가 전체 슈퍼컴퓨터가 그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2개를 그냥 집어요. 아니 그냥 난 2개 집고 싶었어 라고 인식을 하죠. 그리고 와요. 왔는데 저도 있었잖아요. 다른 한국 사람들도 많았는데 누구를 줄까? 저를 줄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얘한테 주고 싶네. 근데 사실은 본인은 이상하게 주고 싶다라고 인식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이 전체 네트워킹 차원이 얘가 사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한테 줘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래서 이상하게 그러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로 인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 여자분의 소원도 알지 못한 채로 이 스님은 이 여자분의 소원을 이루는데 거기에 그 우주의 한 손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사과를 먹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셨던 안 하셨던 사실 여러분 삶에서 우연처럼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달성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원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어요? 나 뭔가가 이거 답이 필요해.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어디서 이 답을 얻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에이, 뭐 어떻게 하다가 나 얘 좀 만나봐야겠다. 딴 일로 내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친구 입에서 우연하게 야, 너 이 책 좀 읽어봐라 라고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그 책 안에 내가 원하던 답들이 있었던 적 있으세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무실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먹고 싶었던 그거를 들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이요, 창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창조에 있어서 왜 필요할까요? 예전에 제가 박진영 대표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꼭 하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중요한가를 말해 놓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인가 주변에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다시 나한테 몇 배로 돌아온다라고 했고요.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 그것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뭔가가 빨리 달성되는 듯 해서 성과는 좋은 듯 하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부모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그 성공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왜 선악력을 미치는 만큼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다시 나한테 돌아온가? 오늘 말씀드렸던 개개인의 의식들이 모든 존재와 의식 차원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하면서 선한 영향력의 창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존재들이 의식 차원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연결이 단절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단절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 우리가 관계에서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좋다 하더라도 안으로는 판단 분별이 많을 때, 또는 좋고 싶어도 안에 스트레스와 사람에 대한 상처, 과거의 기억들이 붙잡고 있을 때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슈퍼컴퓨터가요, 또는 전체 기지국이 얘를 움직이면 제가 원하는 게 배달되겠구나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아주머니와 스님의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라고 해봐요. 겉으론 좋다 하더라도 서로 막 이렇게 우월 열등 관계, 막 애고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서로 무시하는 게 있다든지 판단 분별이 막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스님이 이 여자분한테 쉽게 다가가서 사과를 줬을까요? 안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불편한 사람은 가기만 해도 뭔가 가시가 찔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지 무엇인가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의 스트레스와 감정과 상처와 또 판단 분별로 의식이 다른 사람과 단절이 되어 있으면, 또 겉으로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연결성이 끊겼기 때문에 한 방에 줄 수 있는 것을 연결성이 끊기지 않은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찾았는데 얘랑도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돌아서 안 끊긴 사람을 찾아서 겨우 주기 때문에 뭐 일주일 걸릴 소원이 한 달, 두 달 늦게 걸려서 이루어지는 원리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의식의 관계, 연결성이 끊기게 되면, 단절하게 되면 그렇게 단절되지 않은 다른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큰 기지국이 우리가 원하는 도움을 주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모든 기회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무엇인가 좋은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저 사기꾼일지 몰라, 아니면 내가 옛날에 사기당했던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면 정말 그것이 좋은 기회나 도움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창조가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의 개인의 모든 의식은 모든 존재 의식과 하나의 의식 속에 연결되어 있고, 그 그물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회와 도움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발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연결성이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면 끊길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배달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간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스트레스 완화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단절성의, 의식의 단절성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올려드렸던 강의도 여러분의 풍요로운 창조와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강의를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또 창조와 관련된 새로운 또 정보들, 이론들도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또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 삶에서 파워 있게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또 탐구거리를 던져드리고 갈게요. 아까 제가 한 예제를 들려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누군가 우연히 찾아왔다. 아니면 뭔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누군가 우연을 가장으로 해서 나타난 사람이 그것을 뭐 정보를 줬다라든지, 자, 그런 삶의 사건 속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 연결성의 의식의 그물망에서 어떻게 우주가 움직여주고 있는지, 또는 내 삶이 움직여주고 있는지 그 손길들을 관찰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1000명 함께 힘 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나 사랑 시리즈가 올려지고 있는데요. 그거와 함께 본격적으로 또 창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들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나눠주십시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